어떻게 오랜만에 우리 해봅시다. 김프로님의 네.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뭘 첫 번째 저 미스터 마켓에서 뽑을까 하다가 제목을 한번 줘보세요. 미국 소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플라카 25% 폭락. 사실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사실 신발 파는 데잖아요. 신문 헤드라인은 이거였어요. 플라카 실적 예상치 하회 주가 25% 폭락.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비교적 길게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생각과 좀 섞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플라카라는 업체가 사실 이제 미국에 제가 장사를 할 때 거래처였어요. 근데 플라카가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IFSC도 있죠. 있고. 네. 근데 사실 플라카 그룹이 미국의 가장 큰 신발 유통 업체입니다. 플라카, 푸드 액션, 피니시 라인이라는 이 세 개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플라카에 가시면은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아디다스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팝니다만은 나이키의 그 뭐랄까 비중이 압도적이거든요. 플라카에. 플라카에 가면 뭐 제가 볼 땐 전체 제품의 7할은 이상은 나이키 제품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업체의 1분기 순이익이 매우 저조하다. 3,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0억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얼마였냐? 1억 3,2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1억 달러가 줄어든. 신발 가게가 1억 달러면 신발 가게가 1,300억 아니에요? 갑자기 뭐 신발 가게가 뭐 신발 사던 사람이 안 사나. 그래서 조정 주당 순이익이 70센트로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주당 80센트를 크게 밑돌면서 작년에 25%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분기 매출이 19억 3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19억 9천만 달러를 하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억 8천만 달러보다 무려 11.4%가 줄었다는 겁니다. 신발 가게 매출이 1년 전 3개월 1, 2, 3월보다 11% 이상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은 줄 수가 있어요.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뭐 대변수에 의해서. 그런데 매출이 11%가 리테일러가 준다라는 거는 이건 매우 심각한 그래요? 거죠. 네. 근데 김프로님도 이제 신발업에 종사하셔봤던 입장에서 신발 매출이 그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굳이 이제 신발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신발은 다르면 신어야 되니까 필수 소비재로 볼 수도 있고 나이키 신발 뭐 미국 사람들 그 옷장에 보면 뭐 신발장에 보면 몇십 켤레씩 있으니까 그 임의 소비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10만 20만 원짜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저는 징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차트도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나이키 이거 한번 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신발 매출이 플라카를 통해서 나가는 신발 매출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는 매우 소비에 대해서 저는 징후로 보는데 제가 그쪽 업종에 종사를 해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나이키 비중이 제가 높을 거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플라카에서 팔지 않는 신발들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를 좀 체감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 기준으로 저는 이제 장사를 해서 그런지 신발을 쭉 보게 돼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광범위하게 팔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센트럴 파크를 2시간 동안 걷다가 신발을 봤는데 나이키를 잘 못 봐요. 그래요? 예전에 다 나이키였잖아요. 근데 새로운 브랜드들이 부상합니다. 예를 들면 호카 같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호카. 저런 호카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저게 쿠션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카라는 신발 그리고 브룩스라는 신발도 한번 보여주죠. 브룩스? 네, 브룩스라는 신발. 저런 신발. 저 미창 특징이 있죠. 굉장히 쿠션 감각이 좋은. 그러니까 뉴요커들은 대부분 저런 신발을 신고 22만. 네, 호카, 브룩스, 아식스, 뉴발란스 그리고 아디다스의 일부 품목들이 오히려 나이키의 인기를 압도해버리는. 물론 미국 전역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기준으로 보면 호카, 브룩스, 아식스의 인기는 매우 큰. 아식스? 네. 아식스도 그래요? 많이 식습니다. 그 일본 아식스요? 네, 일본 아식스. 그래서 실제로 나이키 온리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씩
근데 저런 것들은 호카나 브룩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플라카에서 안 팔거든요. 편집샵 혹은 백화점 이런 데서 팔고 단가도 좀 높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겹친 거 아닌가. 플라카의 매출이 저렇게 주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소비를 말씀드려서 플라카를 빗대서 소비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미국에 2개 도시를 갔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네브라스카의 오마에 잠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워런 버핏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총에 참석하느라고 샌프란시스코 경기는 정말 엉망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IT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감원이 있으면서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이 미국 20개 도시의 최대예요. 네네네. 그래서 밤에는 현지 가이드나 뭐 이런 분들이 밤에는 가급적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밤에 차를 타고 움직여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샌프란 정도 큰 도시가 거의 직격탄이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그리고 뉴욕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출장객,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오고 또 분출되는 어떤 소비 이런 것들로 그런데 그 기저에 살인적인 물가라고 표현할까요? 이 서비스에다가 그리고 이 팁의 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해서 보면 요새 팁 얼마예요? 그 예를 들면 뉴욕에 이제 그 택시를 타잖아요. 네. 옐로우 캡이라고. 그러면 이제 뒤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캐시냐 카드냐를 선택하면 주로 카드를 선택하잖아요. 카드 선택하면 팁의 옵션이 나와요. 20, 25, 30. 물론 그걸 안 낸다고 해서 팁을 안 낸다고 해서 운전기사가 저를 때리지는 않죠. 30불? 30%. 30%. 20%, 25. 옵션이 2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짧은 거리면 그냥 20% 누르게 되는데 물론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는 그 팁의 어떤 규모가 물가가 오른 데다 거기다 20% 이상 때리니까 근데 경기가 저렇게 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과연 저 소비가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느낀 거는 그런 용어들을 쓰죠. 겨울이 오기 전에 북미의 인디안들이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하는 정말 청명한 날씨, 좋은 날씨가 한 2, 3주 이어지는데 그걸 인디안 썸머라고 하잖아요. 저는 소비에 있어서는 미국 경기가 인디안 썸머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특히 뉴욕 언저리 그런 다른 데들은 이미 많이 이제 죽기 시작했던 무너졌고. 거고요. 네. 그게 이제 플라카 같은 것들이 이제 표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옥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막스 회장께서 1시간 시간을 주셔서 인터뷰를 제가 하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은 나왔죠. 하워드 회장께서 굉장히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모든 일정 다 캔슬하시고 저와의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하워드 회장이 몇 달 전에 그 메모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 메모의 제목 이름이 Sea Change입니다. 시 체인지? 바다가 변한다.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상전벽해라는 얘기인데 69년도에 입문하셨거든요. 이분이 채권 시장에 시체인지가 세 번째 시체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 중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1980년도에 자기가 비즈니스로 대출받은 이자 청구서를 프레임에 넣어놨더라고요. 액자에. 그 금리가 얼마냐? 1980년도 12월에 이자 청구서에 기록된 이자율이 22.25%였습니다. 뭐에 대한 이자예요? 아니 저희가 뭐 펀딩 코스트죠. 대출 금리 쉽게 얘기하면 대출 금리가 22. 그때 왜 폴 볼커가 금리 뭐 10몇 %까지 올 그때잖아요. 22.25%. 그런데 정확히 40년 후인 2020년 4분기 12월 달에 이자 청구서를 자기가 봤더니 2.25%. 2.25. 딱 10배네. 2,0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빠져. 20%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것도 액자에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액자에 넣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소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 연준에서 또 초저금리를 가져가고 또 0%대 금리로 가서 또 유동성 파티라고 이런 관습적인 어떤 이 관성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워드 막스 회장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0%대 금리 물론 크라이시스가 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경제 운영의 상태에서
이자 청구서가 2.25%인 거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표 중에 그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왜 이렇게 경기는 안 좋아진다는데 네. 임금은 안 오르고 구인이 더 힘드냐? 기기 이코노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를 계속 타고 다녔는데 물어봤어요. 잘 되냐? 그랬더니 너무 잘 된다. 우버 잘 돼요? 네. 전업으로 하고 있는 뉴욕시티의 리프트 기사가 직접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자기의 총수입, 텍스 리턴 상에 돼 있는 총수입이 그 리프트에서만 15만 불 나왔더라고요. 15만 불? 우리 돈으로 2억 나온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매출 전업 매출. 예. 15만 불이 나왔어요. 정프로님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네. 2억 그래서 근데 이제 이억이요. 그런 소비가 꺼졌을 때도 과연 그럴 거냐.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챕터 7이가 챕터 뭐죠? 그 이제 이민 그 푸는 거 네, 그런 네, 것들이 풀리고 했을 때 뉴욕에서 느꼈던 그런 화랑 국면이 이 고물가를 계속 유지시킬 만큼 인컴이 늘어야지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봤던 경기의 하락세를 점점 동진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플라카의 실적 부진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출장에서 느꼈던 얘기를 몇 가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우버리프트 주가는 왜 그 모양이냐는 질문도 있긴 한데. 많이 준대요. 그 운전자들한테 시장을 장악하려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익이 안 남는구나. 리프트는 좀 싸대는 거예요. 10% 이상 싸는 거보다. 수수료 같은 게. 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체험기는요 앞으로도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 우리 권순우 팀장과의 뉴스 3플러스는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